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5월 27일 지금 현재 시간 새벽 6시 25분 막 다다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아까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와 함께 그다음에 국내 증시에 대한 간단한 그 요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철저히 개별 중심의 시장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크루즈 운항에 대한 시험 운항을 승인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와 함께 미 에너지정보청이죠. 주간 원유 재고가 지난주 대비 166만 배럴 정도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시장 컨센이 대략 한 90만 배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죠. 자, 이거는 애플 쪽에서 제공하는 그 트렌드 있잖아요. 이걸 봐도 정확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거의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운전자, 그러니까 자동차 주행이죠. 자동차 주행과 그 다음에 보도가 팬데믹 이전보다 약 40% 이상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본격적인 어떤 경기가 재개가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회복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오히려 회복세라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라는 것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포드가 2030년까지 30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40%를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런 어떤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미국장은 빅테크, 빅테크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혼조세. 그 다음에 철저히 산업별, 즉 섹터별로 어떤 큰 이슈에 따라서 크게 상승한 돋보이게 상승한 그런 섹터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요걸 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단 다우는 0.03% 상승했어요. S&P는 0.19% 상승했고요. 요걸 제가 표로 좀 작성을 좀 해놨는데요. 이렇게요. 러셀은 플러스 1.9% 상승했고요. 나스닥 생명공학 0.6,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가 0.2%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수만 뚜렷하게 봐도 중소형주가 강세였다라는 것을 대충 짐작하게 되죠. 나스닥이 0.6% 상승했기 때문에 빅테크가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빅테크 종목들, 그러니까 나스닥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강세였거나 혹은 중소형주들이 강세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요건 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국제유가는 근데 생각보다 좀 덜 올랐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EIA 에너지정보청에서 발표한 지난주 미국 내 주간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은 0.1%가량만 상승한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대략 1%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요.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근데 반등도 좀 강하게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변동폭이 좀 요즘 들어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0.45% 상승하면서 90달러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90포인트. 달러가 아니라 포인트죠.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거 그 대형 기술주예요. 대형 기술주인데 딱 봐도 대충 느낌이 오시죠. 빅테크는 혼조, 빅테크들은 혼조,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일단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또 하나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와 함께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항공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항공주들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 기름과 관련된 이 경제 활동이죠. 결국에는 기름과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아까 항공주들이 3%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제일 많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 섹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리테일이 들어가 있죠. 리테일. 이 리테일이 어떤 리테일이냐면요, 이 자유소비재 쪽이에요. 예, 자유소비재 쪽인데, 이 자유소비재 쪽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속해 있죠. 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속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섹터들이, 여기서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속합니다. 근데 전일 보니까 자동차 완성차 업체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예,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포드 영향, 예, 포드의 전기차 투자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경제 회복, 그리고 경제활동 재개,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주로 셌고요. 이와 함께 아까 보셨다시피 중소형주들이 강세가 두드러졌어요. 중소형주가에. 그래서 제가 섹터별로 좀 쭉 봤습니다. 쭉 봤는데 어떤 중소형주가 상승했나 라고 했더니, 일단 신재생 에너지, 예, 태양광, 수소 이쪽에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예, 인프라 투자, 그리고 내구재, 예, 내구재나 소비, 예, 그 다음에 여행, 레저, 항공, 완성, 기계, 그 다음에 미디어하고 통신, 이런 경기 회복과 관련된, 예, 이러한 섹터들이 주로 강세를 갖다가 보여줬다. 반면에 빅테크는 혼조세고, 소재 있죠, 소재. 그러니까 이제 소재나 자원개발이라고 그러죠. 예, 이쪽 섹터는 최근에 국제 원자재 가격들,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소강 상태, 물론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일 소강 상태를 보임에 따라서 다소, 예,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듯한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빅테크라는 종목이죠. 예, 빅테크. 팡마 혹은 팡맨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이제 테슬라까지 포함해가지고 팡맨T. 예,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쪽 나스닥의 시가총액 대형주를 보면은, 예,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과, 그 다음에, 증세, 그리고 각종 규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우려감이 존재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어요. 그죠? 예, 특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반등폭이 다소 좀 미약하지 않나 싶어요. 이 미약하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미약한 것도 아니지만은, 예, 미약하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죠. 예, 말 그대로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좀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예, 이 말은 이 말은 결국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는 이 에너지, 에너지와 원자 시장의 강세, 그 다음에 경기 재개 및 회복, 여기에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그러한 섹터들이 지금 현재 미국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또렷하게 지난 어제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네요. 예,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만 봐도, 예, 이러한 흐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진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예, 어제 보면은 중소형주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였습니다. 예, 중소형주가 강세인데, 이 중소형주가 강세인 것도 가만히 보면 주로 경제활동 재개, 즉 백신 모멘텀, 예, 이 백신 모멘텀 관련주들이 실제적으로 좀 강세를 많이 보였고요. 여기에 이제 정책 모멘텀이죠. 예, 제가 계속 정책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이다라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초강세가 나왔죠. 예, 원전 관련주들이. 이런 원전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주들, 이런 정책 관련주들이 해가지고 초강세가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백신 모멘텀도요, 기존에는 어땠어요? 예, 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세가 이어졌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다 이러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죠. 예,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그렇죠. 그런데 전일 흐름을 보면은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뭐 호텔, 레저, 그리고 기타 이런 경제 회복과 관련된 뭐 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중소형주들의 초강세가 어제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즉 미국장이나 국내장이나 정말 유사해요. 예, 정말 유사하게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포커스는 시장에 대한 포커스는요 이렇게 봐요. 미국 장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장이 무조건 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는 미국의 연준, 즉 자금줄을 갖다 조이느냐, 예, 조이느냐 이게 문제죠. 예, 이렇게 됐을 경우는 미국 장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신흥국 증시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가지 않아요. 자, 이와 함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최상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예, 그게 뭐냐면은 반도체라든지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셀 업체들, 예, 이런 업체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자, 이런 업체들이 갈 때 어땠죠? 예, 올해 1월달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1월달 초까지 작년 11월부터 초강세가 나왔어요. 이랬을 때 어땠어요? 중소형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어땠습니까? 거의 다 죽었죠. 거의 다 죽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말 그대로 셀트리온 바닥에 섰어요. 예, 셀트리온만 갔었습니다. 예, 셀트리온 애들만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애들은 다 죽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이기는 하지만, 예, 그런 흐름이기는 하지만 어떤 거를 갖다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가는 말을 올라타도 되고 혹은 밑에서 가려고 준비 중인 그러한 애들도 있죠. 결국엔 가죠. 결국엔 갔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호텔과 관련된 종목이다 라고 하면요, 주로 호텔과 관련이다 라고 하면 호텔 관련 주만 움직였죠. 예, 말 그대로 그냥 호텔을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호텔과 관련된 뭐 원부자재, 부자재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소비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다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초강세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즉 밑에 하위 쪽으로도 이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뭐 안 간다 어쩐다라고 하더라도요, 결국에 관련주들이면 다 가더라고요. 예, 가고 또 이렇게 중소형주까지 확산이 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 지금은 쉬는 애들은 그냥 쉬도록 놔두는 게 맞습니다. 예, 왜 반등 안 해? 저쩌고 이렇게 하느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밑에서 이렇게 하고 기다렸다가 가려고, 이제서야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 거. 분명히 요런 케이스하고 요런 케이스하고는 틀립니다. 그죠? 예, 이런 걸 잡느냐 아니고 가는 말을 잡느냐, 이 차이. 예, 요걸로 하는데 거기에 결국엔 포커스는 이렇게 쉬는 말들이 아니라, 예, 쉬는 말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려는 말들, 가고 있는 말들. 예, 그리고 이것은 결국엔 어떤 인플레와 관련된, 예, 그러한 종목들, 섹터나 아니면 경기 재배 회복,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신 모멘텀이 있는, 그리고 또 정책, 정부와 정책된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예, 그러한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계속 거의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는데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틀려지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추세 문제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죠. 오히려 달라지면 이상할 겁니다. 예, 뭐 어차피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은 인도, 뭐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의 그 코로나 확산이 좀 주춤하면서 확실히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어떻죠? 예,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올 거예요. 그죠? 실제로 5월달에 디램 가격이 계속 질질질질 흘러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예, 반도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질질질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게
가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는데,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가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는데, 죄송합니다.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가수요 부분이 증가를 했는데, 이 가수요 부분과 그다음에 공급망이 회복했을 때 가수요 부분이 같이 그들이 유지되면서 실제 수요 부분까지 늘어나느냐, 이제 이거를 갖다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결국엔 뭐 되겠죠. 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매매를 할 때, 포트를 볼 때 가는 말 혹은 가려는 말을 보유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은 일단은 뭐 포트에 아예 없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새롭게 포트를 좀 구성한다, 아니면 내가 종목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요, 이런 방식으로 해보는 것도,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많이 떨어졌네 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장의 어떠한 주도급으로 가고 있는 그런 섹터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습니다. 라운저나 유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